78번 풀이를 좀 볼게요. 미분입니다, 일단. 최고차원 계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때 이제 가나다 조건을 다 만족한대요. 하나씩 뜯어서 보는 거야, 여기. 요 gx에다가 이제 0 가를 보니까 0을 넣었을 때 0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다 0을 넣어볼까? g0은 f0 더하기 절대값 f'0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가 둘 다 0이잖아. 얘도 0이고 얘도 0이죠? 그러면 얘가 뭐야? 0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f'0도 뭐가 돼? 0이 된다. 라는 단서를 알 수 있어. 그럼 보세요. f0도 0이고 f'0도 0인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함수를 fx라는 함수를 얼추 좀 만들 수가 있죠. 둘 다 0이 되면은 fx라고 하는 건 어떤 인수를 갖고 있어?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겠지. 그래야 0 넣어도 0 나오고 미분해도 0 나오니까. 이거 알아야 돼. 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자, 여기 적어 놓으세요. fa가 0이고 f'a도 0이다 라고 하면 fx는 x-a의 제곱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 qx 이렇게. 이거 딱 나오는 순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fx는 x제곱하고 또 다른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0이라는 지점에서 중근을 갖는 3차 함수가 분명해. 근데 얘가 3중근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나에서 뭐라 그랬어? 방정식 fx는 0이 양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네가 만약에 이거 3중근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이제 0이 되잖아. 근 0밖에 없죠? 탈락이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0이지. 근데 여기 있는 근이 뭐가 돼? 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탈락이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그림일 때만 이제 가나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죠. 여기가 0이 되면서 여기가 알파가 되는. 그래서 알파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그림이 맞아요. 알파는 0보다 크구나. 우리가 딱 쓰자마자 이 그림 그리자마자 비율 관계로 바로 적용 가능하지? 이 접하는 여기 부분하고 이 변곡점이라고 나타내는 이 부분하고 몇 대 몇 대면 1대1 대 1이다. 그래서 여기가 3분의 알파, 여기는 3분의 2 알파.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조건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다조건. 조건 다해서 방정식 fx의 절대값이 4래요. 절대값 fx는 4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3개. 그럼 우리는 지금 요 그림을 땡겨 와야 돼요. 이걸 이제 뭐 해와? 절대값을 하는 거야. 함수 자체를 절대값 한다라는 것은 x축 아래쪽 부분은 위로 올려서 이렇게 그리란 그림이고요. 여기 여전히 0, 여기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요? 3분의 2 알파. 이때 y는 4 라는 직선을 그리는 게 교점이 몇 개가 나오게? 3개가 나오는 지점. 어디야? 여기네. 딱.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이 대칭이 되는 요 점의 y좌표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f의 3분의 2알파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fx를 완성하지 못했잖아. 요런 그림이, 요런 개형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f 3분의 2알파가 마이너스 4다를 이제 넣어주면 fx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의 3분의 2알파는 3분의 2알파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알파 마이너스 알파. 얘가 마이너스 4인 거야. 4가 아니고 마이너스 4인 거예요. 대칭해서 4니까. 9분의 4 알파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알파는 마이너스 4. 그러면은 27분의 알파의 세제곱이 1이에요. 얼른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알파는 그 3입니다. 3. 그래서 이제 fx는 x제곱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뭐 물어보는 거야? gx 물어보잖아. gx도 정리를 해줘야겠네요. 그럼 이거 전개한 다음에 미분한 것도 알아야 돼. 3x 제곱 마이너스 6x 해서 이제 gx가 뭐냐면 gx는 fx 더하기 f 프라임 x의 절대값이고 g3을 물어보네요. g3은 f3 더하기 절대값 f 프라임 3이 됩니다. f3은 0이고요. f 프라임 3 여기다 3 넣어야죠. 27 빼기 18가 9네 9 이렇게. 푸는 미분 문제였어요. 프린트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14번에 구성되어 있는 4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춰주시면은 등급 확 올라가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적분을 쭉 해볼게요. 지금 적분 이제 숙제로 우리가 이제 풀어본 문제들은 기본적인 3점 내용인데 어떻게 다 거의 다 빠졌어요? 질문을 좀 해볼게요. 질문. 이것 중에 앞쪽 번호부터 뭐가 있을까? 6번 없고요. 풀만 했나 보네. 에? 17번을 볼게요. 17번.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를 만족합니다. 하지마. 다음 20번 잠깐 보세요. 20번. 요런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만들어 놓고 지금 b-a를 얘기하는 거 자체가 정적분하고 넓이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쳐봐.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여기에 넓이를 s1, 여기에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s1은 실제로 인테그랄, 요거 이제 fx라고 할게요.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 s2는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뭐야? 마이너스 fx dx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s1 마이너스 s2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그냥 뭐 하는 거랑 같아? a에서 c까지의 정적분을 하는 것과 같겠죠. 그 맥락으로 같이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b-a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어디서 어딜 빼요? 직선에서 fx를 뺀 거를 0에서 3까지 정적분을 하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이거 20번. 그다음에 또 질문 있나요? 23번으로 갑니다. 24? 24번. 두 개의 다항함수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게 왜 다르냐? 이상하네. 조건 가에서 뭔가 의미를 찾고 나에서도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가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뭐야? 미분을 해볼까? 그러면 fx 더하기 xgx죠. xgx가 3x 4제곱 더하기 8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fx가 뭐야? 요거죠. 아, 미분한 걸 써야지. 그렇지. 12x 세제곱 더하기 24x 제곱 마이너스 6x. fx에다가 이제 조건 나에 해당되는 걸 이제 대입을 해봐. 그러면 x 제곱에 g 프라임 x 더하기 x gx는 12x 세제곱에 24x 제곱에 마이너스 6x. x를 나눌 수 있죠? 더하기 gx는 12x 제곱 더하기 24x 이렇게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얘를 봐봐. 뭔가 있는데? 뭐가 있지? 이게 뭐야? 얘가 xgx를 미분한 거네. 그죠? 그 미분한 게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xgx는 뭐가 되는 거야? 얘를 적분한 게 되겠죠. 4x 세제곱에 12x 제곱에 마이너스 6x 적분상수 c. 근데 이제 좌측에다가 x에 0 넣으면 우측도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오니까 적분상수 c는 날리면 되겠죠. 왜냐면 왜 맘대로 네 맘대로 나뉘냐? gx가 다항함수라 그래요. 다항함수. 물론 이게 x랑 곱해가지고 상수가 되게 할 수 있는 gx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그건 다항함수가 안 돼요. 다항함수 입장에서는 x랑 곱하면 무조건 상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적분상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제 gx는 4x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4x 제곱에 12x 마이너스 6 dx 적분을 하고요. 그러면은 3분의 4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네. 36. 그 다음에 54, 18. 뭐야? 190에서 18 빼는 거예요. 이렇게. 적분해서 얘들아, 요거 있죠. 무언가를 미분했을 때의 모습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해놔, 이거. 응? xgx 더하기 fx gx는 xgx를 미분한 함수이다. 이 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또
자, 2번 한번 해보자. 여기 거리, 속도 관련한 문제들을 한번 일단 먼저 풀어볼게요. 이 속력, 요거를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위치라는 것은 처음 위치에다가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vt dt 정적분.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까지 vt dt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움직인 거리, 이거는 a에서 b까지 절대값 vt dt라는 거. 요 개념이 이제 기본 배경 지식이 될 거고, 요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푸는 거죠. 2번 한번 해봐. 자, 시각 t는 0에서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시각 t의 속도예요, 속도. k가 0이면 기억부터. k가 0이면 vt는 t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t가 1일 때 위치는 처음 위치를 더해야 되는데 처음 위치가 원점이었지. 그러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세제곱 더하기 4 dt를 하면은 되고요. 세제곱 더하기 4t 해서 이제 0에서 1까지니까 3분의 1 더하기 4, 3분의 13. 맞네.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니은 k가 3이면 그럼 vt는 t제곱 k가 3이야. 마이너스 3t 더하기 4. 운동 방향이 한번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운동 방향이 바뀐다. vt의 부호가 한 번 바뀐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t가 양수인 지점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교점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죠? 확인해 봐야 돼. 이거 봤더니 vt가 2차식이거든? 얘가 좀 x축하고의 관계를 따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써보면 9-16으로 0보다 어때요? 작은 거야. 그럼 vt는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그러면 안 만나면은 부호가 바뀔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운동방향이 바뀐다란 말은 이건 틀린 거지. 이건 틀렸어. 디귿. k가 5면 0에서 2까지의 움직인 거리 어떻게 한다고?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vt dt로 구한다. 근데 얘가 지금 보면은 1하고 4를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거기 때문에 0에서 2까지 0이면 여기고요. 2면 4 정도 있겠죠. 정적분을 다시 해줘야 돼. 여기랑 여기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는 그대로 써주고 플러스 1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인 함수로 정적분 값을 구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계산으로 이제 완료하시면 되고요.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5t 마이너스 4t 1에서 2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1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5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는 지금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2배씩 해주면 되겠다. 그지? 3분의 2 마이너스 5 더하기 8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10 마이너스 8 날리고 이거 두 개 하면 5죠? 5랑 3분의 2랑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니까 3이네.
디귿이 맞는 얘기죠. 이렇게. 자, 넘어가서 몇 번을 보냐. 32번이 아니고 29번 가세요. 29번. (29번을) 풀어볼게요. 29번. 자, 속도의 그래프인데, 속도의 그래프가 시간의 그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속도의 변화는 연속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잖아. 속도가 이제 변하는 건데 갑자기 확 뛰어버리면 이거 순간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연속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숫자 넣어보면은 연속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속도가 이제 출발한 후에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그럼 이제 3초 동안에 어떻게 움직이고 3초 이상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vt라는 함수가 마이너스를 묶으면은 이거 t-2랑 t 플러스 이렇게 되나요? 그죠? 0에서 3 사이는, 그리고 k에 t-3, 4 이렇게 되겠지. 그래프로 관찰을 해야 돼.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이제 y축이 있고, 이 마이너스 1하고 2를 지나는 이렇게 포물선의 형태를 띠다가 3이 되는 순간, 3이 얼마야? 3일 때가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찍고 여기서부터 다시 속도가 어떻게 돼? 이거 이제 따라가는 거잖아. 직선의 모양을 따라가고 양수잖아.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지. 이게 속도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 속도의 그래프가 지금 부호가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냐면 여기 2초에 한번 바뀌고 여기서 한번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몇 초인지는 이 1차 함수의 x절편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이 x절편이 뭐야? k의 t-3, 4가 0이 될 때를 찾으면 돼요. 그때 t를 찾는 거야. 4, t-3은 k분의 4, t는 k분의 4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k분의 4 플러스 3이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분의 4 플러스 3일 때의 이 P점의 위치가 얼마다? 1이다. 위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처음 위치를 더해야 돼. 일단 처음 위치가 얼마야?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0이죠. 그러니까 이 위치라는 것은 인테그랄 그냥 정적분을 하면 되겠지. 0에서부터 k분의 4 플러스 3까지 vt dt를 구하면 된다. 이 적분을 그냥 하면 돼요. 정적분을. 근데 얘들아, 이게 적분할 때 이게 이게 모양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나누어져 있을 때는 다항함수에 대한 적분에서 이제 곡선의 모양을 띠는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적분을 하면 되고, 직선으로 연결되어서 만들어지는 다각형의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넓이로 그냥 찾아주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위치니까 정적분을 그냥 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해. 3까지. 그리고 지금 이 길이가 얼마야? k 플러스 4잖아. 그지? 그 높이가 얼마야? 4잖아. 그럼 여기에 대한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k분의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k분의 8이 되는 거예요. k분의 얼마? 8. 그지? 넓이가 k분의 8이야. 그럼 정적분의 값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k분의 8이 되는 거지. 일단 넓이가 k분의 8이야. 자, 그리고 이제 0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해봐.
인테그랄 0에서 3까지는 누구를 정적분하면 돼요? 요거를 정적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2 dt를 정적분하면 얘가 뭐가 나오는지 이제 보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2분의 1t 제곱 더하기 2t를 3까지 한다. 그럼 마이너스 9 2분의 9 3이 6 2분의 3이 나오네. 마3이니까. 그죠? 2분의 3.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2분의 3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정적분한 위치가 바로 뭐가 나왔대? 1이 나왔다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봐. 다시 다 봐봐. 그러면 2분의 3에다가 요 k분의 8의 넓이에다가 뭐 붙인 거?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k분의 8이 1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k분의 8이 뭐가 돼야 돼? 2분의 1이어야 되겠네. 따라서 k는 얼마? 16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고 최대한 넓이의 관점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게 가장 간단하다. 알겠니? 자, 32번 해보세요. 32번. 역으로 32번은 조금 속도가 다른데 만난다. 이 만난다에다 밑줄쳐보겠다. 만난다라는 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냐? 만나는 것은 두 P와 Q의 위치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위치가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P의 위치를 먼저 찾아줘야 돼. T 시간의 위치를 X1T라고 할게요. 이 V1T를. 뭐 하는 거야? 바로 얘를 그냥 정적분하면 돼요. 0에서 T까지. 처음 위치가 0이었으니까 더할 거 없고. 그리고 요 속도의 위치는 X2T라고 할게요. 둘이 어떨 때? 같아지는 순간일 때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T가 같아지는 시간을 알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8T는 0 4, 2 T 마이너스 4T 플러스 2 그러니까 T가 이제 4초에서 위치가 같아지는 거죠. 음수인 건 보면 안 되고 그 4초까지의 누구? Q의 움직인 거리니까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V2T dt를 구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는 그냥 적분으로 바로 가도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 마이너스 4, 16 더하기 24 해서 이제 24 4, 6t죠. 0에서 4까지 vt q가 움직인 거리 이 절대값을 해야지. 그냥 정적하면 돼. 절대값인데 움직인 거리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그럼 이거를 나눠서 그리자. 절대값 해야 되니까 3초 4초 이렇게 되겠네요. 0, 6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그림이다. 6이죠. 그러니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더하면 돼요. 이제 여기 넓이는 얼마? 9 그러니까 4고요. 여기 길이가 얼마야? 2죠. 여기 넓이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쉬운 4점이었어요. 40번 한번 해볼게요. 40번. 40번입니다. 자, P하고 Q는 처음에 위치가 지금 달라요. 두 개가 좀 다르고. 그리고 속도가 나와 있죠.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 두 사람의 거리래. 두 사이의 거리. 두 점의 거리라는 거는 위치의 차로 봐야 됩니다. 위치의 차.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차야. 그래서 거리의 차라는 거는 위치의 차. 바로 두 개의 위치를 뺀 다음에 뭘 해줘야 돼? 절대값을 한 게 4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차니까. 그냥 막 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P의 위치를 먼저 만들어줘야죠. x1t라고 할게요. P의 위치가. 그러면은 처음 위치는 1로 시작했죠. 1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v1t dt가 될 거고요. x2t는 pq의 위치입니다. 8 플러스 0에서 t까지 v2t dt가 되겠죠. 요거까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하면은 t의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1. 그다음에 이거는 t 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8. 요거까지 한 거 맞죠? 그지? 그래서 이제 두 PQ의 길이라는 것 자체가 x1t에서 x2t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실제로 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네. 얘 절대값 한 게 4다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절대값을 풀어줄 때는 4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이 4가 되는 경우 하나랑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로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나눠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거야. 그러니까 t 제곱으로 묶으면 t 플러스 1, 이거는 11로 묶으니까 t 플러스 1, t 플러스 1로 묶었더니 t 제곱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거리가 차가 4가 되는 시간이 뭐가 나와? 루트 11 하나 나오는 거야. 루트 11. 마이너스 1하고 이제 마이너스 루트 11은 이제 없으니까 시간에서. 두 번째 식에서는 t 제곱 마이너스 11t 그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옵니다.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t 마이너스 3하고 t 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수인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수? b제곱 마이너스 나오긴 하죠. 뭐가 나와? 11 마 11 마 3이죠. 3, 4, 12, 1. 판별식 쓰면은 여기서 t가 뭐 나오냐?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3이죠. 둘 다 음수네. t가. 실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t는 이제 3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거리의 차가 4가 되는 게 몇 초 몇 초? 3초랑 루트 11초가 나오는 건데 처음으로라고 했잖아. 처음으로니까 언제? 3초일 때를 말하는 거네. 그러니까 3초일 때의 P점에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P. P야 P. 절대값 V1T dt.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V1T가 3T 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7인데 이게 3 하나 7 하나로 3, 7 풀마 이렇게 가면 되겠죠. 3T 플러스 7하고 T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분의 7하고 1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거지. 근데 몇 초에서 몇 초까지? 3초까지니까 여기랑 여기 따로 구해야 되겠다. 그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붙인 거. 플러스 1에서 3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요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7t. 0, 1,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7t.
1, 3 마일 마이 더하기 7 플러스 3 내면 27 18 21 빼기 1 2 7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얼마야? 4 여기도 4 8 더하기 6 24 32 떨어집니다. 자, 넘어가서 44번. 실수 A에 대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한 속도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A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가 좀 0하고 1, A, 2A 이 네 가지 4차 함수네. T가 0일 때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하는 A에 대하여 운동 방향이 한 번만 바뀌어야 된대요. 시각 T는 0에서 2까지의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 지금 A가 뭔지 모르잖아. 근데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고 0하고 1 사이에 A랑 2A가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A는 여기만 있고 2A가 여기 밖에 있을 수도 있고 A가 혹은 1하고도 같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문제는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꿔야 된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A랑 2A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가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죠. 이런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뀌어? 3번이나 바뀐단 말이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운동 방향이 한 번만 바뀌어지게 하려면은 적어도 1이라는 지점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접하는 중근이 발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운동 방향이 한 번만 바뀔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한번 상황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볼게요. 1번 상황입니다. 1에서 접하는 게 아니라 0에서 접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0이야. A가 0이면 어떻게 돼? A가 0이면 VT라는 함수는 A가 0이잖아? 마이너스 T의 세제곱에 T-1이에요. 그래서 0, 1 이렇게 갔다가 여기 3중근 찍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지? 그러면 요때에 이제 위치의 변화량을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A가 0일 때 2까지의 위치 변화량. 두 번째 A가 지금 0에서 접하는 게 아니야. 1에서 접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럼 A가 2분의 1이야. 그럼 A가 2분의 1이면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1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가 이제 0, 2분의 1, 1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A가 1이야. 그럼 VT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제곱하고 T 마이너스 2까지 들어가요. 0, 1, 2로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세 가지 종류의 VT 함수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0에서부터 2까지 해당되는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정적분이죠. 단순하게 정적분을 했을 때의 가장 최대의 값을 나타내는 게 어디냐. 최대를 나타내는 거는 이제 음수가 아니라 뭐가 되는 순간이야. 양수가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몇 번째? 세 번째 그림일 때가 양수의 값만 가지는 최대값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요거 마이너스 t에 t-1 제곱에 t-2. 근데 얘들아 이제 이런 거 이제 여기 2잖아. 이거 봐봐. 근데 이게 012, 이 함수를 어차피 이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잖아?
그러면 함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0, 1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실제로는 여기 넓이를 구하는 거랑 어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게 어떻게 돼? 마이너스 t 제곱에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 얘로 가는 게 편해요. 왜냐면 얘가 무슨 함수거든? y축 대칭인 함수예요. 이렇게 y축 대칭이잖아. 그러면 2배 0에서 1까지 4제곱 제곱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분에 대한 계산을 좀 줄여가면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해주면 5분의 1t의 5제곱 더하기 3분의 1t 제곱에 0에서 1까지 2배입니다. 3분의 1 빼기 5분의 1입니다. 그럼 이제 15분의 4가 되겠죠. 오케이? 까지.